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자, 원주 무풍, 그러니까 원주 무실풍경채 요즘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 중 한 분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30대 후반이시고요. 초등학교 아들 둘이 있는 주부예요. 원주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현재 방곡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 숨 살고 계시대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학교랑 직장 모두 도보가 가능해서 살기가 편한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점점 심하게 나기 시작하네요. 입지는 좋다고 하나 1억 이상의 장벽을 넘지 못하여 미래를 보아 여기서 눌러앉아 살아도 될까 하는 고민이 되어 좀 더 가치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무풍이 된다면 실거주할 생각이고 현재 저희의 자금 사정은 외벌이라 계약금 정도는 마련되어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또는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대출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 무리는 아닌지 차라리 여기서 더 있다가 부동산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 천천히 옮기는 게 나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자, 공선생님 가족이시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일단 해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 건지 이젠 더 이상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요. 막상 여기를 파는 건 좀 아깝고 어떻게 갈아타는 게 원주 안에서 현명한 건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대부분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어떤 이제 붐이 불거나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푸르님이라고 그냥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푸르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속이 정말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학교랑 직장이랑 도보로 가는 것이 편하면서 여기에 사는 게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로 돈을 더 이제 벌고 싶으신 건지 그렇게 해서 그 자산을 불려서 이게 10억이든 혹은 20억이든 30억이 돼서 이걸로 나중에 노후에 월세 전환이나 혹은 아무튼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전환을 하셔서 하다못해 500 정도도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바꾸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재 실거주 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실풍경채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가 조금 가격이 안 올라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제 가족이라면 저는 제 가족이라면 실거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는 투자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월세를 살든 어쨌든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전국에 있는 저평가 아파트, 상가 돈 될 만한 건 다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자산을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오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은 더 이상 내 월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다. 저도 그걸 많이 봤고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든 바꿔서 자산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생각이죠. 지금이 어떻게 연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이게 하기 힘들어져요. 옛날에 제가 롯데캐슬 기업도시는 처음 아파트 들어올 때 그게 2억 6천이었습니다. 84가 2억 6천 좀 넘었죠. 그거 아파트 좋다라고 했을 때 다들 저를 비웃고 제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고 비판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없죠.
그리고 혁신풍경채가 거의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약간 그 회사채로 남아있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갔을 때 다들 등 돌렸어요. 근데 지금 그 가격에 살 수 있냐고요? 금매가 나와도 그 가격에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무실동에 있는 우미린이나 세영리첼도 2년 전, 3년 전에는 2억 후반 3억대였어요. 근데 지금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연봉은 1억, 2억 이렇게 안 늘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제 가족이라면 실거주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투자하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 주변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변했고 굉장히 날이 서 있죠. 제 수강생 중에는 이제 60대 그 선생님도 계신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얼만큼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든 어쨌든 투자를 해서 돈을 키울 거다. 내 월급으로 하는 거는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신 분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활의 만족을 깔고 앉아있지 않고 그 돈을 깔고 있지 않고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내 돈을 밖으로 내돌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제 가족은 그렇고 일단 푸르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크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거주만 할 건지 아니면 실거주를 하면서 아주 약간의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의 아파트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적극적인 투자자가 될 건지 이제 이렇게인데요. 실거주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거는 사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무풍이 당연히 최고로 가치 있는 아파트죠. 현재로서는 현재 들어올 아파트까지를 다 쳐도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가장 높죠. 가치가 높다는 게 제가 바르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푸르님한테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무풍에 대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가격 상승이 올라간 아파트라서 좋다라고 하시는 거면 무풍이 가장 최고죠. 근데 이제 무풍으로 이사를 가시면 학교랑 직장이 도보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고의 학군인 369초, 369중 자녀 두 분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게 좋아서 그쪽으로 가도 된다면 남편이 그냥 차로 출퇴근하는 게 괜찮다면 무풍으로 가도 되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 집을 전세로 냈을 때랑 매매로 했을 때랑 틀려요. 당연히 제 가족이라면 전세로 내고 한 2억 6천 정도, 2억 7천에 내고 나머지 한 2억 7천을 대출 받아서 무풍에 투자를 하겠죠. 좀 더 공격적이라면 내가 살기 좋은데 월세로 살고 100일은 120일 어차피 대출 받아도 2억 7천 2억 5천 대출 받으면 원금이자까지 합하면 그 정도 돼요. 원금은 쌓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상 내가 이거를 생활비에서 빼고 생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를 파는 이유가 중간에 생활이 궁핍해지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뭔가를 한다고 해서 매월 들어가는 돈이 늘어났을 때 아이가 더 우선이다 했을 때 이제 아파트를 싸게 처분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0, 300 정도 빼고 무풍을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무풍도 그냥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좀 이따 뒤에 잠깐 제가 무풍에 대한 예상 프리미엄이랑 전략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369초, 369중을 들어가는 게 좋고 남편 출퇴근하는 게 괜찮고
무풍으로 와서 무풍이 뭐 7억 8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7억 8억이 됐는데 이제 무풍의 가격이 올라가서 난 이걸로 만족해 하면 오케이. 근데 이 다음 전략이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잘 굴려야 된다면 어차피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팔고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차피 투자자로 변향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 돈을 깔고 앉아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거주냐? 아니면 좀 약간 투자성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좀 확실하게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래도 나는 실거주를 꼭 하면서 갭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득을 보고 싶어 한다면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그 풍경채가 들어오잖아요. 풍경채가 들어오면 아마 그 주변 시장이 박살이 날 겁니다. 왜냐면 모든 입주장이 다 그렇거든요. 거기도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혁신도시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원주 전체를 쳐야지 1760세대 정도인데 매년 필요한 양이 내년 2월 달에 혁신풍경채에 1100세대가 1126세대인가요? 아무튼 1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때 기회가 생기니까 이때 힐데스가 가격이 저는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급매물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힐데스를 잡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풍경채가 들어오면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백 개가 쏟아지겠죠 또. 그때 혁신풍경채의 가격을 힐데스 가격 이하로 전세 가격이 낮추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힐데스의 이런 거에 대한 잘 공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힐데스를 싸게 급매로 처분할 겁니다. 혹은 나는 힐데스 이 정도 재미 봤으면 됐어. 왜 2억 6천대 7천대 사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냥 이 정도로 싸게 팔고 나는 혁신풍경채로 들어가고 싶다 라든지 힐데스에 계신 분들은 혁신풍경채로 분명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본인의 집을 싸게 팔 거예요. 그냥 던질 거라고요. 그때 싸게 잡으시고 월 차입금도 좀 줄이셔서 앞으로 오는 금리 인상에 조금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울트라 스텝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푸르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사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손해를 본다 라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변은 없다. 역사의 데자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괜히 또 너무 짧게 했다가 비판적인 댓글만 또 많이 달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두고 이제 푸른수님은 실거주인지 투자자로 갈 건지 본인의 마음을 잘 정하셔서 나는 그냥 학교 뭐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협풍에서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완전히 투자자로 한번 가보겠다. 다른 사람도 10억 20억 번다고 하는데 나도 좋은 거를 좀 사서 내 자산을 불려서 나중에 노후에 좀 편안하게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파동을 나도 좀 타야 되겠다 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에게 사연 주시는 분들 또 제가 채택해서 여기다가 이제 월 내가 금액을 얼마를 벌고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것까지 주면은 제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무실 풍경채 프리미엄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8일날 나오고 지금 이제 1순위가 뽑힙니다. 무실풍경채는 특별공급에서 이제 노부모랑 다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뽑히고 그리고 2순위 안 갈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하고 29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9일이 계약인데 뭐 어떻게든 잘 버텨가지고 이때까지 프리미엄은 어떻게 내 자산을 굴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오죠. 부삼 타입은 이제 36평형인데 계약금이 발코니 확장까지 한 5,20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일 참고로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무실풍경채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라이브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풍경이 어떤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고 나와서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구독해 주시고 알람 주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0평대는 어쨌든 6천만 원이 필요하고 50평대는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잔금은 25년 5월이고요. 잔금 때 36평은 1억 7천에서 뭐 옵션 자기 하는 거에 따라서 8천까지도 필요하고 40평대는 2억 2천 정도, 50평대는 2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이랑 수익을 어떻게 내가 낼 수 있는지,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포커스, 요거는 제가 특강 때 했던 건데 요거는 지금 하기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무풍이 제일 비교되는 단지는 더샵 4단지입니다. 더샵 4단지의 이제 분양가가 4억 6천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게 6억 2천에 최고 거래됐고 5억 6천 정도에도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손피 계산이 안 돼 있죠. 손피가 계산이 안 돼 있죠. 실거래할 땐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7억 5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손피가 포함된 금액인데 신고할 때는 손피를 빼고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샵의 가격이 6억 2천이라고 보면 평당 1600인데 1600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최소 프리미엄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손피까지 더한다면은 평당 1800까지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평당 1600에서 36을 곱하면 5층에서 9층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7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층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다른 투자 클럽에서도 똑같이 이런 계산법을 쓰는데요. 25년도에 일어난 물가 상승률을 제가 순서대로 더해보니까 23년, 4년, 5년, 23년도에는 5억 8천, 그 다음 6억, 한 6억 1,800. 6억 1,800에서 못해도 6억 5천까지는 최소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1,800 정도는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 1,800까지로 계산을 한다면 7억은 무조건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 1년 내에 매도한다면 내가 계약금을 내기 전에 아까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5천의 피를 받으면 세금이 77%니까 1,000만 원 밖에 못 번다. 내 수익률이 20%다. 물론 계약금 안 내고 0원에서 5천 받으면 4천만 원 세금 내고 1,000만 원 세금이니까 뭐 그냥 없는 돈에서 1,000만 원에도 만족한다. 그럼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내가 1억을 무조건 받아서 한다고 해도 내 수익은 2천만 원이다. 세금이 77%니까. 그럼 이제 5천만 원을 냈다고 한다면 수익이 5천만 원 냈다고, 계약금을 냈다고 한다면 40%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법인으로 해서 내 거에서 법인으로 팔아서 법인에서 팔면, 내 거에서 법인으로 팔 때는 양도세를 하나도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팔고 이거를 5천만 원으로 하면은 3,500만 원의 세금 떼고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벌면 7천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법인으로 내가 5억에 사서 내 법인으로 5억에 팔고 그럼 양도세가 0이죠. 취득세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1억을 붙여서 팔면 3천만 원 세금을 내고 7천만 원의 수익을 취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비과세 받겠다. 난 법인이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 겁난다. 하시는 분은 27년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25년 5월에 25년 5월에 얘가 준공이 되니까 그때 이후로 입주해서 2년이 더 지나야지 주택으로 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죠. 물론 그때 내 집이 없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비과세를 받는데, 그랬을 때 뭐 한 1억 5천 정도, 최소 차입금이 1억 5천 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겠죠. 지금 더샵 4단지의 전세 가격이 4억 2천 정도 되는데 그때가 되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이것도 최소로 잡아서 1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계약금 때 5천, 잔금 때 5천에서 1억이 들어갈 텐데 수익이 그러면은 150%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5년이니까 150%를 5년으로 나눠야지 한 30%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다. 어쨌든 내 자산은 6억 5천에서 뭐 잘 당첨이 된다면 7억 5천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내 순자산은 2억 5천 정도가 마진이 되니까 2억 5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뭐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그 투자자로 해서 1억으로 30%의 수익을 매년 발생한다면 1억으로 1년에는 1억 3천, 30%니까 1억으로 30% 1억 3천, 24년에는 여기다 더해서 1억 6천, 여기다 더해서 2억 천, 더해서 2억 8천, 3억 7천. 이게 더 훨씬 더 좋지 않냐. 이거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지는 거 알죠? 그리고 꼭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30%의 수익 내는 거는 부동산으로 보통 뭐 1000% 낸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익은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면 원주에서 적극적으로 혹은 더 지방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알아보시는 게 낫다. 왜냐면 원주가 영원히 상승하진 않잖아요. 영원히 하락하지도 않지만 영원히 상승하지도 않으니 상승하는 지역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뉴스에서 뭐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게 역전세라는 뉴스가 보도가 난 건 지금이 하락시장을 다루는 기사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사로 쓰기에 좋다. 역전세 난 거는 사실 2019년도부터 났습니다. 청서울 전세 가격이 1억이었고 매매가 8천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역전세인데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하기에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집을 팔 거고 다시는 그 집을 그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시기가 멀면 멀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가능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무실풍경채에 대한 내용들 종종 제가 다루고 그리고 왕초보를 탈출하는 부동산 특강 정규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가 무실풍경채 보고 나서 어땠는지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내일 오전 11시에 알람해 두셨다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